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팩트폭행 2부 시청자 팩트폭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유신쇼 홍대 팬정보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f.뉴커.in, f.뉴커.in을 참고하십시오. 4월 8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홍대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유신쇼 팬정모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비는 3만원입니다. 깎아달라고 하면 명줄을 깎아드립니다. Yeah. What's up, what's up? DJ 유신쇼, come on.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유신쇼 매주 토요일 팩트폭행 2부 시청자의 팩트폭행. 네, 유신쇼 팩트폭행 첫 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 BJ 캡인 대 유신의 팩트폭행 첫 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부는 시청자의 팩트폭행, 여러분들의 팩트폭행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ZPZGE507님 팝콘 20개 감사드리고요. 김재성님 어서 오십시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누적 코너 1000개 누적 미션 3,804개 196개만 더 터지면은 또 4,000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내가 16회를 줄였나 아까? 한 회를 안 줄였죠? 15회. 자, 코너 누적 15회, 먹쇼는 0회 누적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안심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유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통화료만 부과가 됩니다. 기본 통화료. 자꾸 내가 무료라고 했는데 코세청 사기꾼이에요.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사기 분청 사기. 자,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를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으로 부천 어미경찰서에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좀 전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줄이세요. 네. 네, 팩트폭행입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하남에 25시. 방송 소리 줄이세요. 아, 잠깐만요.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아,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몇 살이라고요? 25시요. 네, 25. 말씀하시죠. 아, 코너 누적 그렇게 많이 돼 있으면 목표를 좀 바꾸면 안 돼요? 네가 후원했어요? 네? 네가 후원했냐고요? 아니, 어차피 코너 15 연속을 계속 할 거면은 네. 좀 나눠가지고 목표를 하면 되잖아. 코너는 코너고 먹쇼는 먹쇼입니다. 코너 잠깐만. 어차피 돈 받은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코너랑 먹쇼랑 바꿔주세요. 돈 받은 건 똑같잖아요. 아니요, 다르죠. 먹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누적으로 돼 있는 건데. 아니요, 먹쇼는 네? 그 재료 그 먹쇼의 비용이 아니, 발생하잖아요. 좀 싸구려만 드시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권리가 없다고요. 본인이 무슨 권리로 바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제가 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시청자로서 좀 보고 싶어서. 자, 닉네임 코 엿장수. 예? 아니 그거를 엿장수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아니 시청자들이 운영비에 그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한 거는 운영비에 보태 써야지. 먹쇼 같은 거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맨날 코너만 하면 지겹잖아요.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하세요. 먹쇼를 1000개 써고 신청하면 되겠네. 아, 쥐는 돈 아깝고. 네. 너 백수지. 팩트 폭행. 전치 3주입니다. 팡팡. 학생인데요? 그럼 뭐 학생이니 돈 벌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아깝죠. 자, 백수와 학생 사이. 만약에 제가 김태희 닮은 여비제이라고 하면 쏴요 안 쏴요? 아, 그럼 쏘겠는데 그런 이런 쏘가리 같으니 그렇게 남녀 차별하니까 문제가 법방에다 갖다 바치면서 학생이니까 돈 못 쏘겠다? 법방에 안 쓰고 이쁜 얼굴에만. 팩트 폭행 팡팡팡 전치 30주. 전 법방에 안 쓰는데. 백수보다 먼 학생보다는 가까운 유신한테 속이 아까운데 법방에나 갖다 바치네. 발정남이네. 발정의 원조라네요. 현자 타입 유신에게 달라붙네. 하여튼 그거는 안 한다니까 됐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아버지라고요? 목소하죠.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고요? 목소하지 마시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네가 하라고 해서 안 하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 쥐가 뭐 양보하는 척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잖아요 지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본인이 머리 나쁜 건데, 까먹었잖아요. 까먹었다 그러면 다람쥐인가? 자, 할 말 까먹은 다람쥐. 생쥐라고 하려다가 너무 좀 과혹할 것 같아서 다람쥐로 해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올 게 왔다. 네, 예? 자기 소개요. 아시잖아요. 네, 코언자님. 주제곡 만들었습니다. 예. 주제곡. 기쁘다 코언자 오셨네. 오늘도 개드립. 외계인인가 환자인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기쁘다 코언자 오셨네. 두둥. 지금 3시간 전에 네. 공부하다가 잠깐 유신님 방송 보는데 오늘 팩트폭행 특집이라고 해갖고 네. 오늘 제 논리로 팩트폭행 하면서 부배님을 좀 변호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도 부배 변호인? 아니요. 그런데 유신님. 네. 왜 자꾸 제가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왜 자꾸 끊습니까? 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끊는 거죠. 저희가 힘들잖아요. 잠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 2시간도 못 잤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제가 어제 유신님하고 한 토론을 제가 유튜브로 몇 번을 돌려봤어요. 네.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몇 번을 돌려봤어요. 쉬는 시간에. 본인이 강의를 하신다고요? 강의 들으면서 제가 돌려봤다고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 팩트 체크.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들었다는 건 본인이 무슨 교수님인 것 같잖아요. 제가 뭐 조교는 하고 있죠, 제가. 아니 그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조교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 제가 논리가 비약했던 부분도 있고 유신님이 좀 잘못 말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짧고 굵게 우리가 다른 분들도 통화를 하셔야 되니까 핵심을. 자, 들어보세요, 유신님. 네. 제가 전자계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자체에서 내장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유신님이 말한 것처럼. 네. 그거는 팩트체크 해갖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앱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배가 그 전자계집을 이용해서 지금 음란 그걸 해가지고 계속 돈 받아들이는 걸 유신님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 표현을 전자 여성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전자의 개로 시작되는 말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전자계집. 아까 그거를 좀 유화시켜서 얘기하라고요. 전자 여성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원래 하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진행자가. 알겠습니다. 전자 여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이 음란한 말을 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자 여성에서 하는 드립이 쌍욕, 네. 색드립, 패드립, 네. 온갖 네. 그 19세도 안 걸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심각한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별풍선을 얻으니까 놔두고 있다는 거죠, 부배가 방치를. 하지만 그 욕설을 한 것은 시청자들 아닙니까? 그거를 허용한 건 부배고요. 그거를 부배가 왜 허용했습니까? 본인의 어떤 말이 방송 나올지 생각해보세요. 모르는데. 부배의 방송에서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건 책임지는 건 부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방송이 송출되는데 그거를 설정해가지고 그 소리가 나게끔 하고 그 규제도 자, 안 하고.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유신님, 제가 지금 1초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유신님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1초 뒤에 음란한 말을 했어요. 그걸 유신님이 막을 수 있나요? 고소하면 되죠. 업무방해로. 하지만 부배님은 고소를 안 하잖아요. 유신님도 지금 여보세요. 고소를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서의 지금. 원조가 부배예요. 경찰서 갈까? 근데 유튜브에 그래도 찾아보세요. 그래도 부배는 진짜로 고소를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건 모르고 일단 경찰서 갈 거야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또 부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신님도 고소 드립은 약간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네. 내가 사회가 너무 이렇게 고소하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고소하면서 이러면은 어떻게 사람 사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린애들도 보는 방송인데. 채팅창에서 자기가 업무 중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카카오 TV가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업자로 등록해서 방송하는데 만약에 그걸 방해를 받으면 저는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어요. 카카오 TV에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카카오 TV 등록은 사업자가 등록이 있고 개인이 등록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 드립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린애들도 요즘 그걸 받아들여갖고 어른 되면은 서로 고소하고 아니 들어보세요. 좋겠습니까? 그 하는 사람 입장 최군이나 망치 부인처럼 실제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사항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잘못된 걸 하는 거는 그 경고를 해야죠. 그걸 무조건 허위사실이나 아무거나 막말이나 다 들으라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진행자가 알겠습니다. 무슨 그건 노예입니까?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유신님이 실제로 고소를 잘 안 하시고 그런 건 잘 아는데 제가 너무 그게 어린애들 보기 안 좋을까 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여보세요.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신님 방송도 보지 말고 다른 방송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여보세요.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TV에서는 BJ들이 욕하고 다 해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지들한테 하면 지랄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러니까 나는 시청자들한테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악플러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인 악플러를 제외하고는 알겠습니다. 특정인한테 알겠고요. 그들이 하는 패드립 색드립 안 한다고. 근데 아프리카 TV의 우덜식 운영이 뭐냐면 BJ들은 시청자들한테 패드립 색드립 막말 다 하고 시청자가 하면 고소를 한다. 이건 난 잘못됐다는 얘기지. 둘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배가 전자여성을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말을 쓰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 방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부배니까 본인이 매니저들이 부배가 그거를 애슐리님 어서 오세요.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고요. 어쨌든 부배도 사업자예요. 부배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여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시청자들이 음란한 말만 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내리고 제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신의 팩트 폭행 퍽퍽. 자, 팩트 폭행. 유신님. 자, 팩트 폭행. 자, 팩트 폭행은 주둥이 공을 쳐야 됩니다. 주둥이 닭딱. 주둥이 닭딱. 자, 주둥이 꼬꼬댁. 축구 닭딱. 자, 아니 방송 팩트 폭행을 외치면 아니요. 팩트 폭행을 외치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팩트 폭행 팍팍. 자, 본인도 이건 상대방이 진짜 이건 강력한 펀치다. 그러면 팩트 폭행 팍팍 하면 제가 말을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팩트 폭행하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인정되면 바로 엎드려 뻗쳐야 됩니다. 버티면 안 돼요. 그건 구질구질한 겁니다. 자, 팩트 폭행 전치 30주 예상입니다. 일단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부배가 전자 여성을 쓰면서 그런 색드립이나
패드립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다. 팩트 폭행! 퍽퍽! 자, 그거는 맞지만. 맞다! 끝! 그 전자여성이. 맞다! 그 끝! 전자여성이, 아니, 들어보세요. 시청자들이 그렇게 전자여성으로 임나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할 줄은 부배 자신도 몰랐다는 거죠. 시청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저 걸 봐, 앞뒤가 통해서 안 맞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자기가 도입한 시스템을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보세요. 그거는 수입 창출을 위해서 자, 여보세요. 그런 건데, 부배가? 들어보세요. 부배가 네. 전자 여성이나 그런 것들을 쓰는 거를 뭐 돈을 버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출하는데 도움되는 게. 근데 예.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네. 보고 자료를 본 판단으로는 예. 부배는 그런 색드립이나 자, 아직 안 자, 끝났어요. 유신님, 아직 안 팩트 끝났어요. 팩트 폭행 하겠습니다. 팩트 폭행. 진짜 팩트 폭행. 유신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배의 방에는 팬보다는 안티팬이 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배가 그런 전자여성을 도입해도 지금 색드립이나 무슨 드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배를 지금 비하하거나 영정시키려는 그런 지금 조직이 있어요, 지금. 그런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보세요. 그 조직이 잘못한 거지. 자, 부배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이분도 음모론이네. 그 조직이 아니, 어디인데요? 음모론이 아니라 조직이-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자, 뭔데요? 지금, 유튜브에 부배 쳐보세요. 부배 팬 채널 몇 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 보세요. 아니, 부배 그러니까 댓글 보세요. 그 조직의 이름이 뭐냐고. 그 댓글밖에 없고, 그- 부배를 조롱하는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 조직의 네? 실체가 뭐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가입돼 있고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실체가? 부배가 하는 자, 방송. 일단 잠깐만요. 전철석 하고 싶어, 있죠. 자, 전철석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 팩트 폭행 전철석 퍽퍽! 하고 싶어! 이거 있잖아요. 팩트 폭행 그거 있잖아요. 퍽퍽! 아니, 네. 들어보세요. 자, 팩트 폭행 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네. 야, 해보세요. 자, 뭐냐면 부배가 유튜브에서 까이는 이유는요. 시청자들이 자기 깐다고 뭐라고 하면서 본인 욕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부배가요? 예, 욕 엄청 많아요. 가서 욕하는 거 보세요. 네티즌들한테 19세도 안 걸고 시청자한테 욕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랬죠. 그거는 유신님이 부배 방송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자, 내가- 앞뒤 사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BJ가 시청자가 욕하는 거를 지적하려면 본인은 욕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자 코스프레로 되죠. 본인도 화나면 욕하면서 19세 안 걸고 시청자한테 욕한다고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유신이 못 지키는 거를 다른 별창이 어긴다고 그걸 까면 안 된다. 내가 최소한 지키고 있는 걸 남한테 비판을 해야지 나도 못 지키는 거를 다른 BJ한테 강요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시청자한테 막말하고 욕하면서 시청자가 욕해서 그랬다 하면서 자기는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지킬 걸 지키면서 유신님이 부배 방송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뭘 안 봐요. 모니터링 할 만큼 다 했어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배를 시해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어디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부배가 방송 중에도 언급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배를 지금 비하하고 영정 먹이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 오픈 팩트 채팅방 폭행! 안에 팍팍! 그 리더, 팍팍! 자, 팍! 들어보세요. 팩트 폭행! 아니, 팍! 들어보세요. 팍! 그 팍! 리더 팍! 중에 한 팍! 명이, 팍! 팍!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탁! 자, 아니, 들어보세요. 팩트 폭행! 탁!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팩트 폭행! 탁! 자, 아니, 자, 조용히 하세요. 팩트 폭행. 자,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팩트 폭행 들어가면 전추 100주 예상입니다. 데미지가 갈 것 같은데 부배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 오픈 채팅에서 활동하는. 자,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예. 부배가 그럴 만한 급입니까?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자, 지금 부배가 파워 BJ인가 뭐 대표 BJ죠. 아프리카. 베스트 그리고 BJ, 100 베스트 몇 BJ. 위에 지금 100대 초반의 BJ입니다. 베스트 BJ요, 베스트 BJ 네, 대표. 베스트 BJ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런 그런 시해하는 단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신님도 약간, 유신님은 지금 존재하진 않는 것 같은데, 몇몇 개인이 유신님을 까려는 그런 개인들은 제가 보이거든요, 몇몇은. 아까 조직이 있다는 네. 실체는. 근데 부배는 조직이 있다고요. 다 살다 별. 자, 팩트 폭행 가겠습니다. 왜 조직이 있냐? 경찰서 가고 싶어? 그 영상 있잖아요. 예. 그거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시에
그 목소리 나오고, 일베 인사이드라고, 오른쪽 하단에 출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부배를 노리는 조직이 있다. 자, 일베 인사이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서 가고 싶어요. 원본 영상이 일베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일베에서 활동하는 한 명이 지금 부배를 까려는, 영정 먹이려는 그런 시도를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부배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배가 방송을 킬 때마다 부배 도방이 2개씩 켜집니다. 1~2개씩 켜져요. 부배를 도방이. 자, 잠깐만요. 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부배를 쫓아다니면서 여보세요. 지금 부배를 괴롭히는 단체가 있다고요. 들어보세요. 예. 일베나 DC에서 까이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망치부인, 최군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일베에서 까이는 게 아니라 팩트 폭행! 팍팍! 탁! 일베 딱! 전직 팩트 폭행! 일베 요원이 폭행! 주둥이 거구리! 자, 팩트 폭행! 팩트 폭행! 쉿! 자, 팩트 폭행.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니 자, 팩트 폭행할 때 입 다물라고요. 자, 입 다물어요. 다물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잖아요. 예? 어디 아니, 부배를 들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 이거 잠깐만 노무현 대통령 부배는 그 급이 얘기할 아니에요. 때, 아니 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기 그만하라고. 나 지금 정리할 테니까. 자,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품은 단체가 전화 있습니다. 끊어요. 아기를 품은 단체가 있는데 약속 안 지킬 거예요? 선예 아저씨!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저씨, 한 번만. 아니요. 아니, 팩트 폭행 얘기했습니다. 팩트 폭행 규칙은 지켜줘야 됩니다. 규칙을 안 지키는데 무슨 규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부배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악하게 중점적으로 노렸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죠. 그런데 별풍선 더 받으려고 전자 여성으로 색드립, 쌍욕, 그 다음에 패드립 하는 거를 방치합니까? 상업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전자 여성을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벌기 위해서 색드립하고 패드립이나 쌍욕을 방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저격을 당하면 정지시키려고 하면 매니저를 둬가지고 제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 다 하는데. 자, 매니저 얘기까지 하면은 길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신님이 지금 저격해야 될 대상은 부배가 아니라 부배를 쫓아다니는 그 세력들, 부배를 영정시키려는 그 세력들을 유신님이 기자로서 취재를 해야지.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꺼냈는데 선의의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 선의의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여보세요. 부배가 네? 선의의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배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닌데 베개 삐리리 사건, 경찰서 사건, 쌍욕 사건, 전자 여성 사건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그 BJ가 한 건 때문에 하나의 오해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자, 베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부배가 IS 춤을 춘 거는 그 세력들이 움직여갖고 작전대로 작전에 빠진 거지. 부배가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정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아직 뭐 정지도 안 먹었는데 그 IS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는데 영정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자, IS 참수 영상 음악 그 댄스에 대해서 저는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중간에 시청자들이 IS 음악이라고 알려줘요. 그걸 분명히 부배가 화면을 봅니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도 강행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그 방송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됐으면 공개 사과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변명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몰랐다. 빠져나갈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됐든 본인이 시청자들이 이거 IS 음악이니까 멈춰야 된다고 해도 무시하고 쳤단 말이죠. 끝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숙하겠습니다라든가 이거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체크를 못했다. 근데 자기는 몰랐다. 누가 저격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글을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배를 쫓아다니던 세력이 몇 년 동안 지금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년, 3년은 넘었을 거예요. 여보세요? 몇 년 동안 부배를 괴롭혀왔기 때문에 부배 자신도 내재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자, 팩트 폭행을 할게요. 저 클린유시 캠페인 10년째 하면서 살해 위협, 현피,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온갖 그 협박과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방어한 줄 아세요? 내가 더 철저하게, 내가 실수 안 하게, 더욱더 저를 꼼꼼하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체크하는 것이지. 유신님이 가능한 거지. 아니에요. 일반 모든 BJ가 가능합니다. 모든 BJ가 가능하고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를 노리고 자기가 꼬투리를 안 잡히고 자기가 당당하면 누가 10년을 노리든 5년을 노리든 저격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유신님이 철두철미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부배님도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신님처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팩트 폭행 서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BJ들이 가장 부족한 게 끼나 재능이나 열정이 아니라 기초가 안 돼 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준법 정신, 그리고 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주의의 의무, 이런 상식적인 기초 교육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지역 비하, 막말, 별풍선 안 쏜다고 쌍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격당하면 고소로 대응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치면 가정교육이에요. 기초교육은. 그런 기본적인 기초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끼나 재능이나 열정은 있어. 돈을 버니까. 근데 그런 기초 자체가 안 된 사람이니까 내가 무식하다고 했잖아. 방송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방송하면서 법은 지켜야지. 그리고 플랫폼의 룰, 모두의 룰은 지켜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돌발 나가려면은 국가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국가적인 시스템이에요? 상식인데 그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느낀 건 손님분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밖에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에서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유신님이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바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 여보세요. 예. 준법 정신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업체든 어떤 직장이든 룰을 지키는 것이 무슨 국가 시스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식이나 준법 정신이 없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을까요? 여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준법 정신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규칙과 룰을 지키는.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교 땡땡이 치고. 네가 잤나 보네. 네? 그럼 부배는 학교 때 잤기 때문에 예외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부배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그 준법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잤다. 자, 들어보세요. 제 주장을 왜곡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에서 영유아까지 그리고 성인까지의 그런 교육적인 것을 완전히 지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너무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커트하겠습니다. 왜냐면 방송 시간. 일단 커트할게요. 이거만 들어보세요. 일단 이거만 들어보세요.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부배 얘기하다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부배 얘기하다가 국가 시스템 문제까지 갔어요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인 침공까지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를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못 배우니까 아이가 못 배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헤드샷.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궤변하는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궤변론자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궤변을 해야지. 부배 얘기하는데 무슨 국가 시스템 얘기를 가고. 예, 자기소개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인천 사는 25살입니다. 인천에 25살. 닉네임 있나요? 없습니다. 네. 팩트 폭행 해주시죠. 예,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김윤태 유튜브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김윤태 유튜버가 한번 경지를 한번 먹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 또 새로 팠더라고요. 아, 아직 제재 안 보고 신고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지금 어제만 해도 지금 유튜브가 새로 올라왔고, 네. 심지어 올라온 유튜브 중에 욕설이 들어간 유튜브로 또 있더라고요. 예, 제보해 주십시오. 예. 예, 그게 소리 좀 아마 크게 내시고, 예. 잠시만요. 예. 이게, 예. 이게 3월 27일, 군대관 유튜브에서. 아, 그걸 홍보해 여보세요. 홍보해 주실 필요는 예. 없고, 나중에 메일로 제보해 달라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예. 닉네임 코리버리. 코리버리요? 네, 코리버리. 예, 어리버리를 이제 네. 코 어리버리 해서 코리버리. 예,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 유시님 이제 동영상을 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예. 클린 유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예. 이게 네이버에 쳤을 때는 이게 그냥 컴퓨터로 댓글을 볼 때하고 모바일로 댓글을 볼 때하고 댓글이 다르더라고요. 네. 쓰는 게.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샀을 때는 댓글이 정상적이거든요. 네. 근데 유시님에 관한 댓글이 정상인데 네이버로 쳤을 때 댓글을 보면 유시님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미지가 좀 제 입장에서 좀 뭐지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시면. 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저는 제가 비판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위사실 유포만 아니면 어떠한 비판도 수용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째 방송하면서 방송 참여자를 한 명도 한 명 예외가 이제 코사이코가 저를 누명 씌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고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용서해줬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9년째 방송 참여자가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해도 참고 고소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후원자들, 주변 사람들을 비하한 거에 대해 나를 뭐 어느 정도 모욕하고 까는 거는 봐주는데 그 정도의 도량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는 제가 사자TV 대표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쓸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죄 없는 사람들, 뭐 바보스 멤버들이라든가 후원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에 대해서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예. 근데 좀 이제 그 댓글 중에 저거 좀 충격을 먹었던 댓글이 예.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신태희, 김윤태 털고 하던 막장 방송이 딱 10년 전 유신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BJ 유신 시절부터 인간극자 BGM 틀면서 초중등 학생들이 상대로 니에비가 거리면서 패드를 김치산자 한덕지 상자 들먹이면서 장애인 비하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마 좀 담기가 좀 그런 말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장애인 비하는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니똥꼬에 예. 드랍십은 했죠. 예전에 스타트. 예. 근데 그때 당시의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 수위가. 그러니까 제가 과거사에 대해서 까이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10년 전, 5년 전 그때는 그 플랫폼에 룰이 있었어요.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심의하게 된 게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때는 거의 9년, 8년 그런데 그때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백반이나 이런 뭐 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쌍욕하고 담배 피고 막 그럴 때 시절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신태일은 지금도 성기 노출하잖아요. 방송 중에 김윤태나. 그걸 나랑 그 다음에 철구는 수만 명 앞에서 고환 노출했고. 그런 거랑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의 원조가 유신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죠. 고환을 노출한 적도 없고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한 적도 없고 무슨 신태일처럼 장난 전화해가지고 패드립하고 색드립하고 막 성적인 비하 발언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의 원조를 나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예전에 니에미가는 애비애미는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감 있게 부르는 말인데,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저는 악플러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악플러한테만 그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 허용되는 수준에서. 근데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악플러한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쌍욕을 하면 내가 할머니 흉내내면서 그런 표현을 썼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뭐 8년, 9년 땡겨가지고 지금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의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불륜하게 되면은 그 뭐죠? 간통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위헌 나가 옛날에 합헌 나왔거든요.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위헌 나와가지고 간통을 해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좀 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잘못을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의 인터넷 방송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BJ는 아예 대놓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쌍욕하고 폭력 쓰고 그러던 적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념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빠요. 사회 통념상. 근데 인터넷 아직 안 끝났잖아요. 더듬으면서 좀 차단 좀 하지 마세요. 저희 그 인터넷 방송의 룰이나 수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범죄를 막 했어요. 장난 전화. 그다음에 여성한테 막 성적인 희롱하고 성추행하는 게 나가고 심지어는 여관방에서 쓰리썸 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아프리카 TV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막 뭐 섹스하고 청소년들이 성기 노출하고 여자 청소년들이 막 치마 내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포르노를 틀고 그다음에 포르노 애니메이션을 틀고 19세도 안 걸고 그러한 시절에 해서 나한테 그 말의 수위가 높았다. 네가 막장 방송이고 원조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저는 항상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비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빠가를 안 쓴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사람은 깨끗하고 100%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왔다,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 거를 지금 가져와가지고 지금 기준에 짜맞추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 지금 활동한 사람 중에. 그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철구나 지코나 이런 사람은 지금도 19세 안 걸고 욕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형평성상 나는 7, 8년, 9년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포르노 틀고 성기 노출하고 하던 시절을 막 폭행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시절 거를 그 자료에 나는 거의 상위권이었거든요. 지킬 거 지키면서. 아프리카 운영자가 뭐란 줄 알아요? 유신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을 잘 지키십니까? 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지금 홍의사 있잖아. 홍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운영자가 만날 때마다 그런 노하우를 다른 BJ한테 전수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방송을 하느냐.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자가 공지를 올려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라는 사회적인 그런 그 흐름이 있으면 거기 맞춰가서 안 해요. 드립도 안 하고 애드립도 아까 말했다시피 악플러가 막 욕하면 엄마가 아빠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거 표현을 악플러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쓸 거예요. 저는 악플러한테 외구의 피다, 아베 총리를 뭐 거실에다가 사진을 붙여놨다 이런 것도 플랫폼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면.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게 좀 요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미지가 좀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돼. 딱 클린 UCC 했었을 때 좀 되게 낯설었는데 요즘 학생들 요즘 얼마 전에 충격 먹었던 게 초3짜리 늦둥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네 반에서 이제 다른 친구가 정신지체 애한테 철구와는 막 기모찌나 그런 단어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하고 다녀요. 느금마 뭐 초등학교 3학년이 걔네는 이제 막 정신지체 애한테 그런 단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자정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하여튼 김윤태 새 채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신고하시면 유튜브에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채널이 폐쇄되면 다음 채널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거기도 욕설이나 심각한 그런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 수위가 작더라도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같은 거 주종을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한 명 특정 인물이 이렇게 차단을 먹었으면은
다시 계정을 파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을 파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만들고 유사하거나 비슷하게 운영이 되면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재를 합니다. 아, 이게 또 이게 좀 이제 자정이 안 되면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제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욕설을 한다든가 또 막말을 한다든가 여성 비하를 한다든가 패드립을 한다든가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신고를 하고 저희 쪽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도 어차피 국회 4월 중 국회 탄핵 들어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형님 후원도 좀 자수하고 좀 뭐라고 해요? 좀 되게 존경스럽네요, 형님. 좀 말 안 통하는 애들 공부시켜야 고생 많으신데. 그런 의미로 제가 저도 보답으로 또 선물로 아빠가 엄마가 오랜만에 원음으로 보태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당숙모가 네 감사합니다. 예 형님 들어가십시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팩트폭행 첫 회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끊지 말아주세요, 유신님. 제 말을 안 들으시면 아니 약속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팩트 폭행은 전화 배틀이 아닙니다. 진행자가 무조건 그 배려를 해가지고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팩트 폭행은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금 정신지체 아이한테 지금 철구님이 하는 그 욕설처럼 그렇게 정신지체 아이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서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사회 전반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를 막 낳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에 대한 지금 인식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한다는 거죠, 지금. 예?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자. 이러잖아요, 지금. 자,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지금 유럽에서는 몇몇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전에는 시험을 봐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자, 부배 얘기하다가 지금 부배의 전자 여성과 IS 참수 영상 그 배경음악 댄스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유럽의 결혼 시험 제도까지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끄는 거고요. 아니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요. 지금 부배님이 지금 어쨌든 유시님도 지금 클린 UCC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한 제도대로 지금 국가가 시행되면은 유시님이 클린 UCC 제도를 시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유시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유시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준법 정신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헤드샷. 예? 들어보세요. 몰상식한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몰상식한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엄마가 섬 끄는데 널 묻었니? 굴 따러 가면 너 그 팔아먹었지 굴. 연기는 혼자 남아. 너를 묻고 있지. 유신님 안녕하세요. 네, 코벽. 네, 코백입니다. 네, 노래 바꿨네요. 띠리리리리. 자, 반스만 입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유신님 근데 아까 네. 그 서수길 대표를 탄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철구하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탄핵을 하는 건가요? 국회 상임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련 입법 빨리 통과와 아프리카 TV에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국정감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네. 그 대법원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서를 읽을 때 대통령이 탄핵되어야만 하는 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롯데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이 기업 운영과 네. 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한다고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자, 그거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 그런 것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프리카 TV는 악용해서 자율 규제, 자율 운영, 시장 경제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거가 되는 자유로운 경영과 자율 규제를 보장을 해줬는데, 그걸 악용해서 철구나 지코, 남순, 세야 등등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BJ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비선 아니 실세로. 이거는 무슨 코에 네. 걸면 코걸이고 목에 걸면 뭐라고. 유신님께서 지금 엄밀히 따지시면 지금 내정 간섭을 하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지금 침해하겠다는 그런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기업도 법은 지키고 사회적인 통념상의 규범은 지켜야 됩니다. 기업 윤리는. 아무리 사기업이라도요. 상식적인 운영.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철구나 이런 주요 BJ들에서 여러 차례 제재가 내려오고 해도 제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영구 정지도 없애버리고 6개월 정지로 자기 맘대로 정책상으로 바꿔버리고. 아니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 철구나 아프리카가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게 그게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니죠. 아닙니다.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조항이 있어요. 그 방송통신법 관련해서 방심위에서 심의에서 그 제재 처분을 통보하면 즉시 처리하고 제재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시행령법이 입법화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구가 근데 그거를 서비스 회사에서 안 지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 그걸 지금 만든 거고.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법조항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위법으로서 권고사항 아니면은 뭐 조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행령은 법입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하위에 있는 부속 조항이잖아요. 시행령도 법이라니까요. 아니 법인데 어쨌든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시행령이 왜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시행할지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입법고시 해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시행령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인 거예요. 대통령의 입법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 그 정부에서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가지고 철구 같은 경우에 3일 정지나 뭐 아니면 뭐 교수님께서 여행 가라고 휴가 줬다고 하는 표현으로 어쨌든 간에 제재를 하긴 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에 그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TV는 돌려막기라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에 일주일 정지가 처분을 줬는데 그거를 숨기고, 원래 규제를 받으면 대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고나 이런 걸 받으면 방심위에서. 근데 그거 숨기고 대상까지 줬죠. 일주일 정지 안 주다가 3월 초에 그 철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비난 발언해가지고 기사 70개 뜨니까 그때 7일을 준 거예요. 안 주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3월 초에 또 한 달 정지를 먹었다는 거죠. 처분을 방심위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수길이 법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비스 회사 그거를 방조한 서비스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그러니까 법에 대한 방심위에서 조치하면 즉시 처리하고 즉시 보고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서비스 회사는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인방송 제재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 통과돼야 됩니다. 아니 근데 유신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찬양하시는 분이 그거를 본인이 초월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순실처럼 내정 간섭을 하려 했다. 네? 여보세요. 내가 무슨 내정 간섭을 할 권리가 없고요.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TV를 조지고자, 속된 말로 조지고자. 자, 여보세요. 내정 간섭을 하려면 인맥이 있고 백이 있고 거기에 권한이 있어서 내가 뭐 대주주거나 내가 거기 무슨 간부나 그 서수길의 반대파의 수장의 사람이거나 그럴 경우에 내정 간섭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내정 간섭은 기업한테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TV 내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가 그런 인맥은 전혀 없고요. 저는 언론사로서 시민단체로서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내정 간섭입니까? 그게 그렇게 본인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나 시민단체는 다 내정 간섭하는 곳입니다. 그거는 헌법의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그리고 시민단체 결사의 자유, 비판의 자유,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기업의 자율권만 헌법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예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결사의 제가 자유는. 네이버에 지금 시행령을 검색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은 법원에서 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심사를 해서 파기를 하고 적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만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여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시행령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지금 그건 착각이고요. 정부에서 아니 뭐가 착각이에요. 그게 하부 규칙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게 메꿔지지 않는 법적 빤스 여보세요. 빤스에 똥 쌌어요. 왜 이렇게 흥분해요? 자 들어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박근혜 정권에서 그 대한 언론사나 정부의 비판적인 작은 언론사,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3인만 등록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5인 이상을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4대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바꿨어요. 시행령을. 아니 그거는 얘기 안 끝났어요. 네. 가지 없이. 자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 2명을 더 고용을 하려면은 1년이면 수천만이 들어가거든요. 작은 대한 언론사는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장악한 그 대형 언론사는 말 잘 들으니까 작은 언론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11월에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 시행령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시행령은 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부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법, 일반법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법이에요. 하위 개념이고. 법인데 그 시행령이요. 그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보다 높아요. 대통령이니까 시행령이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 유신님. 특별법은 육법과 일반법을 시간 드릴게요. 그거를 무조건 특별법이 앞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용되면 무조건 특별법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일반법. 그 다음에가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을 입법부에서 안 만들었으니까 대충만 다 법제처에서나 법무부에서 다 법적인 검토 끝나고요.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도록 물론 위헌 법률 제청을 합니다. 조례나 이런 거 다 법원에 다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위헌이나 위법 판결이 안 났다는 거죠. 방송통신법 시행령이. 근데 그거를 마치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요. 팩폭. 네. 들어가요. 시행규칙 같은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적용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무시하고 이와 다른 판례를 종종 내기도 한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아무도 안 지키죠. 입법부에서 만든 거에 강제성이 없다니까. 강제성이 법률만한 이 사람 진짜 답답하네.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보세요. 정부에서 아까 어떤 분이 대통령령만 아니라고 맞아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시행령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도 있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해가지고 찬성을 하면은 시행령으로 되는데 그 시행령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법제처 그리고 법무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다 끝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고 그건 지켜야 돼요.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네. 시행령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법인데? 아니 적용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를 못한다고요. 그게 왜 무시? 방송통신심의위에 관련된 부분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업권을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그걸 근거로. 본인이 지금 아주 큰일 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기업의 대표를 일개 BJ가 그거를 뭐 날리느니 많으니 이런 말을 저는 자 허위 사실을 냈습니다. 상당히 웃긴. 제가 날린다는 탄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탄핵을 하신다는 게 날린다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탄핵을 하신다는 건 그럼 탄핵의 의미와 날린다는 거 비행기예요, 날리게? 아니 그럼 대통령 탄핵할 때도 대통령 날려버려야지 막 속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탄핵하면은 대통령 날라갔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허위 사실입니까? 뭐 본인 주장에만 다 맞지 않으면 허위 사실이고. 자, 애초에 여기가 무슨 유신공화국이에요, 여기가? 사전상 탄핵의 의미는 일반 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 소치하여 파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까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허수길 씨가 상징적인 공무원이고 탄핵이라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았잖아요. 맞는 경우입니까? 자, 원래 저런 의미인데 기업의 대표는 대주주라든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사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파면을. 근데 언론사나 시민단체나 외부 쪽에서 그 잘못된 그 기업의 오너나 그 운영자들의 폐악 그거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조사와 수사와 그 문제점을 국회에서 조사해달라고 하는 건 요청.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의미가 박근혜 탄핵에 그 사람들이 인식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야. 유신이 말하는 탄핵은 기업의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민단체나 언론사는 아니 아까는 탄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제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삼성전자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탄원을 합니다. 근데 그런 탄원이라는 표현을 더 강력하게 해서 박근혜 탄핵, 너희들도 탄핵 이렇게 쓴 거라고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이분 진짜 기본이 안 돼 계시네. 탄원이랑 탄핵이 어떻게 같습니까, 진짜? 아니 무슨 단어의 뜻은 금이라고 지금 우기고 단어의 뜻은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탄핵 근데 자 들어보세요. 탄핵이 들어보세요. 무게감이라는 게 무게감이나 현실 적용이 있어서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가 탄핵돼서 몇 개월 동안 나라가 마비가 됐잖아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탄핵을 당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이지만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왜 하시는 건데? 사기업이지만 코스닥 기업이지만 얘기할 때 자꾸 끊을 거예요. 그럼 나도 계속 한번 끊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도 못할 텐데 부스터 한번 가동해? 주둥이에 한번 터보 엔진 한번 켜볼까? 알겠습니까? 주둥이에 한번 난방 한번 틀어봐? 아니 뭐 할 말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얘기를 좀 듣고 지위를 앞세워가지고 얘기를 자 들어보세요. 협박을 하는 얘기를 자 설명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탄핵 설명하면서 이어서 서수기를 왜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끊어가지고 공격했죠. 그 사람들이 공직자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얘기를 도막도막 끊고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발 좀 최소한 몇십 초는 들어달라. 30초는 30초는. 알겠습니다. 본인이 근데 무슨 다대기 만들듯이 지금 좀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수길이 차은택과 문체부 거기에 의혹에 휘말려 있어요. 그건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작년 11월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료 관련해서. 그래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탄원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아프리카 TV의 10년의 역사는 부도덕하고 기업윤리나 이런 것들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기업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안 지켜왔다. 돈 버는데 환장해서. 그래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신님 지금 근데 상당히 위험하신 발언을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상관없어요. 다 팩트체크한 겁니다. 차은택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안민석 의원이 폭로했고 기사 내용 다 있습니다.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안인데 아니 어쨌든 간에 저는 유신님의 이 안위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공공연한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이미 일정 부분 여기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이미. 아니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했고요. 그 설득력이 있는 게, 자, 본인도 한번 생각해봐. 중립적으로 유신에 대한 공격의식 갖지 마시고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자기들은 통신 인터넷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소위의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드디어 방송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음반산업협회하고 한국 저작권협회, 음원저작권협회하고 협상을 하는데 자기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방송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에 유권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문체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아프리카 TV는 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방송이 되려면 방송은 허가제입니다. 지금 지상파, 종편, 케이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어가 심사 보는 거 아시죠? 아무나 못 내요, 사업을. 아니 그러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차은택 의혹에 대해서. 자, 그런데 웃긴 건 문체부에서 편을 들어준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조윤선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리카 TV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문체부에서 몰래 디지털 음원 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이면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걸린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인터넷 통신 사업자냐 아니면 방송 사업자에 따라 저작권료가 수십억 원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만약에 아프리카 TV를 방송으로 규정하면 아프리카 TV는 저작권 단체에 수십억을 1년에 안 내도 된다는, 그거 다 이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 지금 그게 예, 빨리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죠. 나는 이거 의혹 있다고 다 밝히고 다니고 있어. 나 안 두려워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의 의혹 중에 큰 의혹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TV가 대기업이 아니라서 지금 묻혀 있는 거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돼. 어떻게 아프리카 TV가 허가제인 방송 업체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프리카 TV가 KBS, MBC, JTBC 같은 지상파 종편입니까? 케이블입니까? 홈쇼핑입니까? 유신님이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핵심 내용은 그 문체부와 차은택이 아프리카 TV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 했다. 뒷구녕에서 그게 아니라 법을 개정하려 했다. 아프리카 TV가 방송 업체가 아닌데 문화부에서 방송이라고 그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저작권 단체하고 계약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 뒤에서 그 시간을 적당하게 끌면서 법을 개정하려 했다. 조윤선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내가 왜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아니요. 조윤선이 장관일 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다시 뒤집었다고요. 방송이 아니다. 그래놓고 뒤에서 디지털 음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할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법을 개정하려 했다는 게 그 저작권료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일단 앞에서는 자기들이 얘기했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요, 이건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 작년 11월에 뉴스가 다 떴어요. 이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물어볼게요. 아프리카 TV가 지상파, 종편, 케이블 같은 허가제 방송 사업자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왜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TV가 MBC 같은 회사냐? 몰라요, 저는 말려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간단한 거잖아요. 아프리카 TV가 MBC, KBS 같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모른다니까요. 진짜 못 배웠네. 무식하다는 거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코멘트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그걸 무식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식하네요. 본인 그거 당연한 건데 아프리카 TV 사업자가 KBS, MBC, SBS, JTB 같은 방송 사업자냐 허가 사업자냐 그걸 답을 못해요. 초등학생도 답을 하는데 초등학생보다 못 배운 유신님께서 뭐 소송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도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는 정말 전문적인 변호사단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단이 아니라 이거는 해결 못해요.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지. 법무팀도 얼굴을 맞대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체부가요. 들어보세요. 문체부가 아프리카 TV가 방송 사업자라고 유권해서 썼겠으면 다음 TV파도고요. 팝콘 TV도 방송 사업자예요.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TV도 방송 사업자 KBS, MBC 같은 사업자고
트위치 TV가 KBS, MBC 같은 사업자냐고, CNN 같은. 모르겠어요, 저는. 뭘 몰라요? 이건 본인한테 피해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KBS, MBC, JTBS 같은 방송 사업자냐 물어봤는데 몰라요? 아니 모르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냥 저 무식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말씀을. 그러면 나는 무식합니다. 3번 하시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네. 탄원과 탄핵은 전혀 무게감이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일개 어쨌든 간에 이 코스닥에까지 상장이 된 기업의 대표를 아니 탄핵을 하겠다는 건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아니 코스닥 상장 기업이 뭐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일개 사업체 사장이 잘못했으면 잘릴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당한 과정을 거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그게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일개 BJ가 이렇게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서는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보내드릴게요. 본인이 그랬습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대표를 탄핵을 하느냐. 자, 역으로 본인은 지금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끓고 있고 코딱지 파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하고 있는 주제에 그래도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의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이고 시민단체 클린 UCC 방심위에서 인정하는 시민단체 클린 UCC 대표한테 또 부심 나오네. 아니 기사 안 보셨어요? 방심위에서 공식 토론회에 시민단체 클린 UCC 대표로 초대를 한 거라니까요. 유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본인 말대로 하면 본인은 자격이 더 안 돼요. 본인은 사람 대접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대단하셔 우리 유 대표님. 너는 바닥이네요. 유신님, 그리고 제가 유신님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간 이렇게 남들 다 알아주지 않는 클린 UCC 캠페인과 이 나홀로 싸움을 지속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자리나 아니면은 구역을 주면은 정치에도 생각이 있다. 제가 봤을 땐 유신님이 지금 정계에 입문하시고 싶은 상당한 지금 야망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정계 지금 진출을 목표로 이렇게 돈도 그렇게 막 재정난에 허덕이면서까지 개인 방송을 하시고 계신 게 정계 진출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방송해 본 적이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 인터넷 청소년 보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면 기회가 부여된다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당 선언은 언제 합니까? 창당 선언을 왜 돈이 오지 창당을 해? 미쳤나? 말 같지도 않.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고 이게 있어도 공천 받는 게 하늘에서 병딱인데 그럼 내가 봤을 때 내가 방법은 비례대표밖에 없는데 비례대표도요 돈 몽땅 줘야 돼요. 당비내야 돼요. 특별 근데 당비라. 유신님 같은 경우에 이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잖아요. 유신님은 이 전략적으로 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년 동안 나홀로 싸움을 계속하시고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홀로 꿋꿋하게 가셨기 때문에 이 정당에서 이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수업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잠깐만요. 저기 보면 비례대표 하고 싶다는 건데 비례대표도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지역구 아니더라도요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자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면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인력 물론 정치자금 받을 수 있는 신인한테 누가 정치자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면은 그런 걸 일정 부분 안 줘요. 요새 안 줘요. 저기 더불어민주당이요. 청년 비례대표 경선하는데 돈을 5천만 원인가 냈대요. 빚낸 사람들 5천만 원인가 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년이니까 돈 없으니까 좀 감안하고 했었는데 얄짤없이 돈 내고 비례대표 해야 되고 그 비용을 내야 돼요. 경선 비용을. 그러니까 유신님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유신님은 적도 너무 많으시고
이렇게 쌓아오신 과거 업적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꿈도 꾸시지 마시라. 꿈도 꾸시지 그러니까 마시라. 꿈도 이게 꾸지 제가 않고 있는데 이미 기회가 한 번 있었다. 과거 아 정말요? 문국현 그 창조 한국당에서 추천을 네. 받아가지고 전략적 비례대표에서 뭐 고려대 교수님이나 그 사회적인 유지분을 이기고 비례대표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중앙위에서 왜 외부 사람을 쓰냐, 교수님들도 있고 우리 내부 당원도 많은데 그래서 뒤집어져 가지고 저한테 3, 4번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적은 정당에서 1번도 내가 노력해서 될까 말까인데.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네.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어. 아니요, 3, 4번은 힘들어요. 아니 작은 그러니까 정당인데. 근데 창조 한국당이 지금도 있지 않잖아요. 문국현은 이미 아니 그날 해체됐어요. 이름도 잊혀졌고. 아니요, 이름도 잊혀졌고. 그때 저 자르고 다른 사람 공천했는데 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3%인가 당선해서 저 3, 4번 하라고 해서 나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 공천했는데 말도 안 되는 득표수로 사라졌어요, 당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나는 정계 진출은 꿈도 꾸지 마라. 꿈은 안 꾸고 있는데 너보단 낫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본인은 예. 죽었다 깨나도 어디서 추천할 일은 없으나요? 저는 동네 정계 진출할 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도 안 해주잖아요.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거? 지금 말하는 걸 뭘 보면 안다고? 본인은 유신님도 바로 나간다고 하면 바로 짱돌로 맞을 것 같아 당원들한테. 유신님 그리고 만약에 예.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아니까 그건 내가 내 인생은 제가 네가 유신님을 나한테 위해서, 자 제가 유신님을 위해서 드리는 코병님 진짜 충원입니다. 충원. 제가 코병님을 내가 방송의 시청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밖에서는 유신님. 말 섞을지도 않겠지만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유신한테 충원이든 뭐든 조언이든 하려면 본인이 수준을 갖춰야 돼요. 경험이나. 근데 본인이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나 스펙을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본인이 신경 쓰지 그게 잘 마시고. 얘기했네요. 본인은 본인 일 하시고 저는 제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과거에 보면 낙곰수의 김용민 씨가 그 정봉주 의원 자리에 거기에 한번 나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신님께서도 김용민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 있다. 김용민은요 막말을 했던 거고 그 예전에 유신님도 아니요. 지금까지 해온 부분 짜집기 해가지고 뭐 상대방이 만든다고 하면 아니요. 김용민이 얘기한 거는 김구라랑 그 라디오 21에서 19금 방송하면서 미국 라이스 장관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 또 위안부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골로 간 거예요. 그 정치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피해자고 위안부 할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김구라가 막말을 했고 시사대담인가 그때인가? 그 다음에 김용민은 그 라이스 그때 미국 국무부 장관 흑인 여성분 그분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인을 해가지고 그걸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지 나는 그런 멘트를 했으면 내가 이 방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 그 흑인 여성 장관한테 그런 성적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죠. 방송도 못하죠. 유신님께서도 그 과거에 코겔이 아주 만들어준 아주 이 역사에 기이 남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임수혁 사건 논란 같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프리카 TV에서 그 돈은 유신의 돈이다. 유신이 기부하고 모든 건 법적이거나 제3자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도 상대방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저한테 거릴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임수혁 선수 기부 사건이든 3.3 사건이든 김밥 천국 사건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로 공격하면 땡큐죠. 왜? 이제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10년 가까이를 까고 아무 결과값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 엄마가 최근에 뭐 우리 뭐 기자분들 4대 보험 문제 있다고 했는데 서류 보내가지고 다 입증하니까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하고 싸우고 상대해주고 뭐 10년 넘게 그러고 싶은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팩트 폭행. 그냥 내가 입증하고 그런 기관이나 연락 오면 내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깔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한 거니까 그냥 어떤 거든 검색해가지고 나오면 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생긴 것부터 뭐 전라도 출신이란 것부터 무슨 군산대학교 나왔다는 것부터 어차피 깔 거 코트리만 있으면 다 까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말 같지 않은 거 상대 안 합니다. 직접적인 거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나가지 말라는 저의 충원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유신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메이지 유신과 유신 그 박정희 정권의 그 유신 헌법 관련해서 거기서 싸운 것이 지겹다 아닌가.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아니 정말 초등학교 역사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천박한 질문은 안 들어올 텐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천박한 아니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유신이라는 뜻은 뭐 메이지 유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개혁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의미를 박정희가 군부 독재를 하면서 그걸 갖다 붙인 거고 김기춘이랑 율사들이 법을 다루는 애들이 저는 원래 버들유시라서 리을 그럼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류신으로 거기도 유신이 똑같은 뜻이에요.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뭔 소리야 그게? 유신헌법 관련해서는 자 들어보세요. 유신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는 박정희가 장기 독재, 군부 독재를 하려고 만든 유신헌법이 문제인 거지. 유신이라는 단어 뜻은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 아니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 널리 쓰이게 된 하나의 그런 사건이나 일이 있게 되면은 그 뒤로는 그걸로써 이제 그 단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핵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탄핵, 파면 이건 좋은 의미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유신이란 말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갖다 쓴 거예요. 만약에 박정희가 헌법 독재하려고 장기 독재하려고 법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헌법, 도둑놈 헌법, 부정부패 헌법, 독재자 헌법, 오래 해먹을래 헌법, 만수무강 헌법 이렇게 만들겠어요? 안 만들지. 당연히 지가 장기 독재하는데 그 동기부여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낡은 것을 새로 고친다. 예전에 그 중국 공산당이요. 국민당 네이밍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자 들어보세요. 예전에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국민당 세력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인민재판하면서 왜 죽였는데 그때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문화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통 막 무예하고 막 전통 무슨 공연하고 이런 사람들 싹 잡아오고 노역시키고. 그러니까 문화혁명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문화혁명이라는 게 나쁜 말이야. 문화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왜 예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노역시키고 막 망신 주고 막 잡아가두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 대혁명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 대혁명은 국민당 그 당원들을 몰아내고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마오쩌둥이 권력에서 일정 부분 멀어지니까 거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권자를 찾고 이렇게 그 젊은 층을 선동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거지. 그게 국민당원들 몰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한 거는 그 마오쩌둥이 정치적인 목적이 뭐가 됐든지 그 정치적인 목적이 뭐가 문화 대혁명이라는 뜻은 좋은데 자기 정적들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좌빨 빨갱이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공산당 세력이 들어보세요 좀. 주둥이를 공구리 쳐버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 국민당 세력을 부정부패 세력, 부정축제 세력으로 몰고 갔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제거한 것도 있고 포함돼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독재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를 강화하거나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명분을 붙여가지고 그런 짓을 해왔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뜻만 하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 역사 논쟁 역사 논쟁 아니요. 그 의미만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가 중국 역사까지 거기까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뜻을 갖다 붙였는데 그 의미는 독재를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살해 제시가 전혀 잘못되니까. 아니, 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살해 얘기하지 마. 살해하지 마. 내 가래를 뱉기 전에 살해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정치적인 내가 중국 역사에 대해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내 말은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다라는 사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만 통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바쁜 벌꿀은 쉴 시간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왜 논란이 된 겁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많이 실수를 했구나 이걸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어쨌든 의미는 알아들었지만 여보세요. 벌꿀이라고 했다는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쁜 예. 뭐라고요? 바쁜 벌꿀. 바쁜 벌꿀은 쉴 시간도 없다. 그게 뭔데요? 그거 모른다고요? 포장한 거지. 걔 안 바빴잖아.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아니 그러니까 머리 올림머리하고. 꿀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벌꿀이라고 했다고요. 아, 그 실수할 수도 있죠. 옛날에 대통령직을 국회의원직을 아니, 사퇴합니다인데 대통령직을 사퇴한다는 썰도 있는데 자기 예언했잖아. 아니 어쨌든 간에 근데 자기가 출마하면서 저는 그렇게 까인다는 거는 저는 오늘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박근혜는 말실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전영옥도 그렇고 그래서 수첩공주라고 하잖아요. 보고 읽는다고. 자기 진짜 말 돌리시네. 지난 대선에서 자기 대선 출마할 때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했는데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나와서 본인 앞길을 예언하신 분 대단한 분이야. 자기가 사퇴될 거 하면은 그냥 실수. 다른 사람이 하면은 돌림각이하고. 자, 코병님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런 추상적인 공격은 안 통하니까 개수작 떨지 마시고 팩트 폭행은 팩트로 폭행하는 겁니다.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어 본인이. 너무 어설퍼. 예? 처리할 때가 어설퍼. 진짜. 헤드샷. 인생이 벽창호인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인생이 벽과 친구인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리액션이 찰져요. 여보세요? 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얘네들은 놔둬야 돼. 그래야 힘들어가지고 지가 죽지. 목 나갔을 거예요 아마. 받아주면 안 돼. 애들 받아주면 목 나갈 때까지 기다려. 여보세요. 유진님 죄송합니다. 누군데요? 고원자입니다. 네, 뭐가 갑자기 죄송해요. 네, 술 좀 먹고 왔습니다. 아 지금 술 주셨어요? 끊겼다고? 예. 제가 자꾸 논점에서 벗어나고 유진님 괴롭힌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유진님 제가 자꾸 이상한 말 하는 거는 유진님 방송 통해서 제 말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왜 전파하고 싶냐면요. 갈릴레오는 그랬잖아요. 갈릴레오가 사람들한테 지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미치광이라고 하고 놀렸어요.
지구가 뭘 지구냐, 지구가 뭐가 지구냐 하면서. 그런데 갈릴레오는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유신님 전환을 끊을 때도, 유신님이 대전환을 끊을 때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코너 내 생각이 팩트 폭행 옳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앞으로도 BJ 사건 사고 그리고 그렇게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한 말했다고요. 팩트 폭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이 지금은 개병 같고 무수강스러울 것 같지만 다 미래에는 제 말대로 될 겁니다. 이 정말로.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를 유신님,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지구는 커뮤니티 뉴커 100년 안에 멸망하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10년째 지구는 벌이고 있는 100년 안에 시민단체 인간들에 의해서 클린뉴스.org 자멸하고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제작자 유신님도 연대와 끝없는 시청자 싸움이 될 연대가 겁니다. 함께합니다. 싸움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이겨놓을 자신이 있어야 그때 싸워서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술로 유신님. 밥을 때우고 술 취해서 유신님. 친구를 찾고 유신에게 클린 유신 씨도 전화해서 맨날 지랄 수많은 적들을 예명하네. 이기려면은 오늘도 술로 채우고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술주장을 아시겠습니까? 부려다봐도 유신이 유신님이 아까 전에 만만해. 공천이나 비례대표를 추천받은 적이 있다 했잖아요.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의 존재를 알리면서요. 아시겠어요? 유신님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아시겠냐고요! 아시겠어요? 교수님들, 정치인분들, 저한테 법조 헤드샷! 조언 받으러 오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 만취인 예언자를 제거하였습니다. 만취인 예언자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정계 진출에 꿈이 있는 예언자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권력욕에 빠진 예언자를 제거하였습니다. 네. 권력욕에 쌓여있는 정치 진출에 욕심이 있는 만취인 예언자를 제거하였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